여러분, 혹시 게임 이론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우리가 게임을 할 때 게임에 참가하는 여러 참가자들 간의 경쟁적인 행동에 관한 이론인데, 그 중에서 죄수의 딜레마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선택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이 수많은 선택들이 또 타인의 선택들과 상호작용하면서 우리가 살게 되잖아요. 그런 걸 상호적 전략관계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가위바위보를 할 때 상대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선택도, 그리고 승부의 결과도 달라지게 되죠. 그리고 축구에서 승부차기를 할 때에도 이 키커와 골키퍼가 어느 쪽으로 공을 차고 어느 쪽으로 막을지, 운전을 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하다못해 복도에서 앞사람과 부딪히려고 할 때 저 사람이 왼쪽으로 갈지, 내가 왼쪽으로 피해야 할지, 오른쪽으로 피해야 할지. 그리고 우리 학생들은 성적을 평가할 때도 영어는 수능은 절대평가지만 우리가 내신은 상대평가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상대가 20시간씩 막 공부를 하는데 나는 2시간만 공부를 하면 게임이 안 되겠죠. 이런 것처럼 내가 어떤 선택을 할 때 상대가 어떤 선택을 할지 생각을 하고 결정을 내려야 할 때, 그리고 이런 것들에 따라서 복합적으로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는데, 이런 관계를 상호적 전략관계라고 합니다. 저는 한 번씩 게임 서바이벌 프로그램 보는 거를 재밌어 하는데, 지금은 피해 게임 시즌3가 하고 있죠. 저도 한창 재밌게 보고 있는데, 그 전에 또 봤던 사상검증구역이라는 또 다른 서바이벌 게임 프로그램에서 이 죄수의 딜레마가 마지막 최종 승부로 나왔었습니다. 이 죄수의 딜레마가 뭐냐면, 2명의 죄수가 있어요. 이 공범자 2명이 잡히기 전에 어떤 서로 간의 협의를 볼 시간도 없이 각각 잡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아직은 이 두 죄수의 범죄가 다 밝혀지지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두 범죄자의 이 죄를 밝히기 위해서 경찰이 이 2명의 죄수에게 각각 딜을 합니다. 만약에 한 명이 다른 쪽을 배신하고 증거를 다 제공하면 이 배신자는 석방을 시켜줄 것이고, 다른 한쪽은 10년의 징역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두 죄수 모두가 서로를 다 배신해서 증거를 그냥 각각 다 제공한다면 각각 5년씩 징역을 살게 될 그럴 상황이었고, 만약 두 죄수 모두가 침묵을 지켜서 묵비권 행사를 할 경우에는 증거 부족으로 두 죄수 다 1년의 징역만 살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죄수들은 이제 고민에 빠집니다. 누가 봐도 가장 좋은 선택은 서로가 함구하고 묵비권을 행사해서 각각 1년만 살다 나오면 되는 건데, 만약 내가 묵비권을 행사했을 때 상대가 증거를 제공하면 혼자서 이걸 뒤집어 쓰고 10년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내가 먼저 말을 하기에는 같이 5년씩 살거나 혹은 상대가 10년을 살게 될 거잖아요. 죄수는 고민에 빠집니다. 자, 이처럼 우리는 상호적 전략 관계에 놓이게 되는 상황들이 많은데, 이랬을 때 상대는 어떤 행동을 할지 상대의 행동을 예측하고 승리 전략을 짜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건, 상대도 나의 행동을 예측할 건데 내가 그것까지도 고려를 해서 또 전략을 짜야겠죠. 자, 이런 죄수의 딜레마 상황에서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전략에 대해서 연구한 학자가 있습니다. 정치과학자 로버트 엑셀로드가 1984년에 출판한 저서 협력의 진화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게임을 처음부터 적대적인 선택을 하는 것, 또는 상대방의 배반을 용서하는 전략, 혹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서 선택하는 그런 전략, 또는 또 반대로 상대방을 위하는 이타적인 전략 등 여러 가지 반복적인 시행 끝에 가장 효과적인 전략, 즉 가장 많은 이득이나 점수를 획득한 전략을 찾아냈습니다. 그건 바로 단순한 tit for tat 전략인 것으로 밝혀진 바가 있는데, 이것은 쉽게 말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전략, 바로 상대방이 했던 선택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배반을 하면 나도 배반을 하고, 상대방이 협동을 선택하면 나 역시도 협력을 선택했을 때 가장 효과가 좋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tit for tat 전략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첫 번째 선택에서는 협동적인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오늘 이 죄수의 딜레마의 이야기를 가져온 이유는, 어쨌든 한 팀이 된다면 서로를 믿고 가야지만 최상의 윈윈 결과를 이끌어 올 수가 있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이렇게 윈윈을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팀을 꾸릴 수 있을까? 어떻게 내 주변에 내가 믿을 만한 사람들로 많이 둘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우선은 내가 능력을 키우고 어떤 상황에서도 악착같이 끝까지 믿을 수 있는 행동과 선택을 하는 그런 사람이 스스로가 되어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결과물도 내서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많이 모으는 거예요.
물론 이런 과정 속에서는 이런 점들을 이용하고 악용하고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배신을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럴 때는 또 아까 언급했던 tit for tat,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전략으로 가줘야겠지만, 여튼 그런 와중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어떻게든 나를 믿어주는 사람들에게는 끝까지 그 신뢰를 지키면서 나도 믿음을 보여주고 그 신뢰를 지켜내고, 그런 서로가 믿을 만한 사람들을 최대한 많이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제대로 된 게임을 같이 멋지게 해보는 겁니다. 이거는 공부를 하고 일을 하고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 에토스 학원 선생님들도 우리 학생들을 믿고, 또 학생들도 선생님들을 믿고 우리가 좋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일을 할 때에도 내가 속한 이 단체를 믿고, 나를 믿고 또 열심히 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것, 그리고 그런 믿을 만한 사람들을 곁에 두는 것,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믿고 제대로 된 게임을 해서 unexpected한 엄청난 성공적인 결과물들을 다 같이 맛보는 것. 여러분, 너무 재밌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런 죄수의 딜레마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되거나 혹시 그런 상황에 지금 현재 놓여 있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자, 오늘 내용이 공감되시고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저는 또 다음번 더 유익하고 재밌는 내용의 영상으로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빠잉!